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실무편 12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활용해서 매출 유형인 11번 과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과세 10% 부가세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 매출 유형입니다. 매출 유형 11 과세. 밑줄은 어디다 그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분의 밑줄을 쭉 그어주세요. 세금 계산서라는 건 세금이 표시된 계산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품을 매출할 때 발급해주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매출 유형을 11 과세를 선택해서 입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을 때 이 11 과세 유형이 어디로 가느냐? 자동 작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니까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자, 들어가고 두 번째는 메인 매출장에 들어가고요. 세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인 1번 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 명세서인 과세 명세 키를 이용해서 작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 하단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부분에 들어와요. 그래서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 그랬으니까 어디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인 요 1번 란에 자동 작성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1번 과세를 선택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했을 경우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 부분은 1번 란에 들어온다라는 거. 그럼 입력할 때 좀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사항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품목이 2개 이상일 때, 즉 여러 개의 품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상단에 F7 복수거래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품목별로 나누어서 입력을 하면 그렇죠. 통합된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반영이 되고 부가세가 반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품 거래예요. 즉 매출을 했는데 다시 되돌아온 환입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량은 마이너스로 하고 단가는 마이너스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단가는 플러스로 입력을 해서 공급가액이 마이너스로 입력되도록 하는 겁니다. 요거 좀 중요합니다. 반품되어 있을 때 수량을 마이너스라고 단가를 마이너스하면 공급 대가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하니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은 마이너스, 단가는 플러스로 입력을 해서 공급가액에 마이너스를 표시를 합니다. 유형자산 매각인 경우, 즉 재고자산의 매출이 아닌 나머지 부분, 뭐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각을 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은 밑줄 세금계산서 기재된 금액 입력하여 분기 부분에서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나누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분기 부분에. 그래서 상단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가고요. 하단 부분은 회계장부로 넘어가는 그런 분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렇게 입력을 하고, 네 번째는 적격증빙. 우리 적격증빙에는 뭐가 있냐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적격증빙. 이 4개 중에 하나를 발급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발급을 한 걸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적격증빙 또는 뭐 지출증빙, 뭐 정규 영수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적격증빙을 2개 이상 발급을 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우선으로 잡느냐라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우선으로 잡아야 되는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유형에는 11번 과세를 선택하고요. 분계 부분에서는 대금을 카드로 받았기 때문에
회사 카드를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될 겁니다. 카드 또는 혼합으로 선택해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문제 11 과세. 다음은 주식회사 I나라의 회계상 거래 자료이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1월 5일 서초약품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어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전자에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는 이유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전자를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고 필요하면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기르시면은 아마 놓치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네, 전자입니다. 공급자가 있고 공급받는 자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매출자가 되고요. 공급받는 자는 그렇죠. 매입자가 되겠죠. 주식회사 I나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회사가 뭐 한 거예요? 매출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자 입장인 우리 회사에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11번 과세를 선택해서 입력을 해요. 작성일자는 1월 5일이고요. 작성일자 매우 중요합니다. 작성일자에 회계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1. 자, 공급가액은 200만원. 세액은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품목을 보니까 타이레놀 A형이라는 걸 팔았네요. 그죠? 자, 10개 20만원. 그런데 대금은 뭘로 줬을까요? 자, 뭘로 받았어요? 뭘로 받았죠? 그래요. 요 밑에 보면 현금란에 금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함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화면에 잘 보시고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낸 다음에 입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프로그램으로 가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I나라니까 회사를 I나라, 주식회사 I나라로 선택해서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보시게 되면 일단 날짜, 여기 보면 상단에 전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전자 입력, 매출과세, 11번 매출과세, 즉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만 있다. 그러면 11번에다 놓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매출카가 매출면세, 매입과세 이렇게 각 부분으로 나누어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체 입력에다 놓고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날짜는 1월 5일이었어요. 아까. 자, 1월 5일. 그랬더니 여기 유형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이 유형이 11번 과세라는 얘기예요. 자, 하단에 보시면 부가세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11번 과세 매출은 10%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라는 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면세라는 건 면세품은 세금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건별이라는 건 영수증을 발급을 해줬는데 적격증빙이 아닌 거예요. 즉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이런 게 아닌 일반 영수증을 발급해줬다든가 아니면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건별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간이가세는 간이사업자가 매출을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거고요. 수출은 해외로 물건을 팔았을 때, 그죠? 네, 수출, 직수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카관은 과세품을, 즉 부가가치세가 10% 있는 물품을 팔았는데 뭘 발급해 줬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카과를 선택을 하고요. 카드 면세는 그렇죠. 면세품을 팔았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 줬다. 그러면 카면, 카영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팔았을 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주면 카형. 면세 건별은 면세품을 팔았는데 증빙을 아무것도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이럴 때 면건을 사용을 합니다. 전자화폐는 전자화폐로 했을 경우에, 자, 현금 영수증, 과세품을 팔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현면, 면세품인데 현금 영수증 발급해주고, 현령은 영세율인데 현금 영수증 발급해준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매입 쪽은 51번부터 62번까지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매출의 11번입니다. 11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랬더니 매출이라고 떴어요.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유형을 11번을 선택을 했다라는 의미고요. 품목은 타이레놀 A형이었죠. 자, 타이레놀 한자 저기 영문으로 대문자니까 저도 대문자로 할게요. 품목은 전자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품목을 그대로 좀 적어주세요. 수량은 10개, 20만원. 그러면 이렇게 공급가액, 자, 부가세 20만원 이렇게 뜹니다. 자, 코드는 누구한테 팔았냐? 서초약품이죠. 자, 서초약품 갑니다. 서초약품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라고 체크를 해라 그랬었잖아요. 이 전자를 체크한 거는 여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밑에를 살짝 올릴게요. 전자세금계산서 여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그럼 1열을 선택하셔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 부분에 체크가 되고요.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종이 세금계산서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 여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1번을 입력합니다.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죠. 분계 유형은 0번, 분계, 밑에 하단에 분계를 하지 않을 때는 0번을 선택하고요.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1번 현금, 2번은 외상, 3번은 혼합, 4번은 카드.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제품 매출이 있거나 상품 매출이 있거나 이럴 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해 볼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1번. 그랬더니 하단에 상품 매출이 들어왔어요. 이 상품 매출이 들어온 이유는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직접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요. 환경 설정에서 이미 설정을 해놓고 오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메인 창으로 가셔서 기초정보관리의 환경 등록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분계 유형 설정, 즉 메인 매출 전표를 활용할 때 내가 분계를 자동 분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합니다. 자, 상품 매출을 우리가 제품 매출을 가장 많이 일어나겠잖아요. 그래서 제품 매출로 갑니다. 제품 매출 이렇게 설정하고,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 맞죠? 자, 그리고 매입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많이 사오지 상품을 많이 사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원재료로 바꾸겠습니다. 자, 원재료. 그리고 외상 매입금,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제품을 팔았을 때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했을 때 매입 채무는 신용카드를 회사에서는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 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나 제조경비에 즉 비용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자동 세팅을 하고 나서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보시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닫아 보시고
자, 메인 매출 전표 다시 와서 자, 여기를 3번으로 했다가 다시 1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아직 변화되지 않았죠? 이 창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세요. 메인 매출 전표 1월 5일 3번으로 했다가 1번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 그랬더니 제품 매출로 됐어요. 즉, 환경 설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모두 열려있는 창을 모두 닫은 다음에 적용을 하고 나서 새로 열어서 변경을 해보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우리 상사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밑줄 어디다가 놔야 돼요? 오, 그렇죠. 제품, 즉 제품 판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체크해서 이따가 입력할 때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A 약품, B 약품, 즉 품목이 두 개죠. 그래서 얘는 복수거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6일 나는 요거를 날짜를 월로 이렇게 놓고 한꺼번에 입력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 6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건별로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유형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으니까 11번 과세. 자, 11번 과세를 선택하고 상단에 복수거래라는 게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복수거래 내용 해서 품목명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A 약품, A 약품, 엔터. 300개 40만원. 아이고, 규격에다 놓네요. 자, 수량에 300개, 단가는 40만원. 그러면 공급가액이 1억 2천, 부가세 10% 1200만원. 여기 합계가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걸 공급 대가라고 해요. 1억 3,200. B 약품 한번 가볼까요? B 약품. 수량은 200개. 단가는 20만원. 자, 그러면 4천만원에 400만원 해서 1억 6천이 공급가액, 여기 상단의 공급가액이 될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하시고 올라오시면 이렇게 A 약품 외라고 되어 있고 매출이고 복수거래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공급가액은 1억 6천에 부가세 1,600만원. 우리 상사죠? 자, 우리 상사 갑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번 여. 분계는 외상. 그죠? 자,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외상 2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A 약품에 1억 7,600, 부가세 예수금 1,600, 제품 매출이 1억 6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외상 매출금, 카드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분계가 생성이 돼요. 메인 매출 전표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비사업자인 개인 정지훈에게 즉 일반 개인한테 팔았다는 게요.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은 33만원 부가세 포함. 자,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를 포함한 이 대금은 공급 대가가 되겠습니다. 자, 공급 대가.
자기압수표로 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중요한 거는 자기압수표로 받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였다 하지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11번 과세를 선택하는 거고, 자기압수표는 그렇죠. 현금이죠. 현금. 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7일 11번 과세. 품목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제품이라고 할게요. 자, 제품 엔터. 몇 개를 팔았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공급 대가예요. 부가세가 포함됐으니까 얘를 나눠야 되겠죠. 어떻게 나누느냐? 계산기를 눌러서 33만원 나누기 1.1. 자, 소수점이 안 되면 여기 소수점이 0의 자리예요. 그래서 한 자리만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1.1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30만원이 공급가액이에요. 자, 그러면 30만원에 대해서 공급가액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0만원 부가세 3만원. 거래처는 정지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줬죠? 그래서 1번요. 분계는 현금.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이렇게 구분되어서 입력해 봤습니다. 1월 8일 지난달 서초약품에 외상으로 판매하였던, 자, 외상으로 판매하였던 제품 2개 중 1개당 공급가액 20만원, 부가세 2만원이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됨에 따라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였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였다라는 건 마이너스로 해서 발급을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즉 외상매출금에서 감해주기로 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1월 8일 유형은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과세. 품목은 뭐 기존에 서초약품에 나갔던 품목을 보시면 됩니다. 그 품목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품 수량은 2개래요. 자, 반품되어 왔을 때는 마이너스로 한다 그랬죠? 자, 마이너스 2. 단가는 정수로 20만원. 20만원이네요. 자, 20만원. 그러면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40만원, 부가세 마이너스 4만원만큼만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또 정리하면 되겠죠. 공급처명은 서초약품.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여. 분계는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으니까요. 외상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44만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4만원, 대변의 제품매출 40만원이 마이너스 돼서 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몽땅 다 정리가 끝났어요. 5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150만원. 양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80만원. 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금액이죠. 자, 장부금액은 70만원. 70만원이 장부금액. 희망약품 주식회사에 90만원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라는 건 부가세 별도로 9만원 더 받았다라는 얘기죠. 자, 90만원에 팔았습니다. 얼마짜리를? 70만원짜리를 90만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 20만원만큼 이익 받습니다. 자, 20만원 이익.
정말 이익을 보는지 이따가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그러면 11번 과세죠. 11번 과세.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하기로 했다. 자, 말일에 결제한다라는 건 돈이 안 들어왔죠. 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외상으로 했을 때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기계장치를 팔았잖아요. 그죠? 기계장치를 팔았기 때문에 기계장치는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에 들어가요. 그래서 뭘로 해야 돼요? 미수금. 자, 앞에 이론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요걸 미수금이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갈 거예요.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리플레이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상 미수금입니다. 그럼 분계 한번 해볼까요? 자, 1월 9일 유형은 11번 과세, 품목은 기계장치, 뭐 매각하셔도 되고 처분하셔도 됩니다. 네. 수량은 없으니까 안 쓰고요. 공급가액은 우리가 희망약품 주식회사에 9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9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겠습니다. 90. 그러면 부가세 9만 원. 희망약품 주식회사 걸어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분계는 2번 외상으로 이렇게 하셔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외상보다는 이거를 혼합으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왜? 다 수정해야 되니까. 자, 혼합.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기계장치를 팔았죠. 자, 기계장치 팝니다. 기계장치 얼마짜리? 오, 그렇죠. 취득원가인 150만 원짜리가 나가야 돼요. 왜? 재무상태표에는 취득원가, 즉 역사적 원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계속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어요. 요거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취득원가 150만 원을 처분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차변 갑니다. 차변에 돈 받아야죠. 근데 아직 안 받았어요. 안 받았을 때 무슨 금? 미수금. 미수금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99만 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9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9만 원 손해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99만 원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아라 라는 거. 그동안의 기계장치에서 감가상각을 해갖고 누적되어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처분을 해야 되겠죠. 상계 처리하도록 할게요. 감가라고 쳐봤더니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어떤 거? 그렇죠. 기계장치가 206번이니까 다음 번호인 207번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금액은 80만 원. 그랬더니 차변에 179만 원이고 대변에 159만 원이에요. 자, 어느 변이 부족하죠? 대변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대변은 수익이에요. 이익을 받습니다. 얼마만큼? 20만 원만큼 이익 받았어요.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을 팔았을 때 어이구 오타가 났어요. 그럼 뭐 수정하면 되죠. 유형자산을 팔았을 때 이익을 봤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만 원 정리를 해줬네요. 자, 기계장치 또는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 나가야 되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 모두 반제 처리하시고 나서 손익을 계산하시고요. 대금을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를 받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모두 마쳤으니까 우리가 뭐를 확인해 볼 거냐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어떻게 끌고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으로 오셔서 부가가치세 탭, 두 번째 탭에 오셔요. 처음에 우리가 입력전표 여기에서 회계관리 탭에서 했어요. 자, 부가가치세 탭으로 오셔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합니다. 1월부터 몇 월까지? 자,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합니다. 왜? 1 예정 신고 기간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를 몽땅 몰아서 신고를 합니다. 했을 때 매출 초계 탭에 서초약품과 두 번의 거래를 했고 희망약품 하나 우리 상사 그리고 주민기재분이라는 건 일반 개인 사업자에게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되겠습니다. 총 매출 거래처는 4거래처, 건수는 5건, 그래서 1억 6,280만원, 세액은 1,628만원. 요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1번 난에 갈 겁니다. 그럼 한번 1번 난에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창으로 오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 1월 1일부터 3월 31일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 그랬으니까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난에 1억 6,280만원, 세액은 1,628만원이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부가세 유형증, 세금계산서 발급분인 11번 과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처음 하시는 거라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입력을 하고 문제 파악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꾸준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